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지금 테러를 이번 정책의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들의 테러를 확실하게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였던 분들 계시죠. 나 정말 내 집 말고 내가 거주하는 집 말고 지금 한 채 정도만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상당히 많이 하고들 계실 겁니다. 특히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말끔히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한 5가지 정도가 큰 변화가 생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은 혜택이 오히려 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3주택 이상자들 경우, 즉 투자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등록을 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누려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주택이 한 주택 정도다, 아니면 또 2주택 정도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진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등록하는 것이 일단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나 청약 조정 대상 구역 이상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 패턴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큰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지방세 그러면 그냥 취득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가 감면 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2021년까지로 이번 정책에 의해서 늘어났다, 3년 더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기에 가서 또 연장을 할지 말지는 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여겨볼 것은 재산세 감면이 현재까지는 2호인데 이제 1호 이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채만 등록을 해도 재산세 감면해드릴게요 했는데, 대신에 8년 이상으로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현재는 단기 같은 경우는 4년, 5년, 단기 의무임대 기간이 4년이고 실제로 이런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의무임대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8년 이상으로 늘렸다. 기간적인 면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을 하게 됐다. 즉 다가구 주택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를 등록을 해놓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라는 획기적인 것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임대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는요, 오히려 상당히 많이 경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2018년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거는 2018년도까지 일몰 종료됩니다라고 했던 것을 예정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2019년부터 분리과세를 하는 대신에 경비율을 조금 더 늘려줌으로써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즉 대신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면 70%까지 필요경비를 빼줌으로써 비용으로 다 전부 다 공제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거의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거의 없을 정도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꼼꼼히 체크를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거, 이런 조건이 2천만 원 이하 조건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뭐 30% 감면, 75% 감면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니까 임대소득세가 뭐 더 많이 많이 증가한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거 있을 것 같고요. 또 1주택 보유자냐, 2주택 보유자냐, 3주택 이상 보유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과세가 되냐라는 부분들도 자세하게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요, 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세에 대한 부분 보게 되면 비과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차익형으로 만약에 차익형으로 지역별로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전세대들을 잘 활용한다라면 오히려 세금 한 푼 안 내고 소득세 한 푼 안 내고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공 임대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현재까지는 10년을 보유했을 때, 10년을 운영을 했을 때 70%까지 공제를 해줄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게요 였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8년 이상만 해도 7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바꾸겠다. 단 2019년부터 등록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할 것은 이거죠.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5년 이상이었던 것이 이제 8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즉 단기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중공공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중공공 임대 사업자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상당히 길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임대주택을 구입해 투자 지역에
부동산 투자주택을 임대주택을 구입을 해서 내가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게 되면은요 8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지나갑니다. 처음에 놀 때 계약, 전세 계약 3번 하거나 월세 계약 3번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2년씩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년의 시간이 금방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개발 플랜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준공공임대를 적극 활용하면 훨씬 이익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현재는 5년 이상인데 이것도 8년 이상으로 늘렸다. 즉 준공공 임대에 대한 혜택 부분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것을 종합부동산세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건강보험료. 내가 지금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이 사업자를 등록을 함으로써 건강보험 내는 게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 시 임대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연 1,333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을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거기서 받는 월세 소득이 연 1,333만 원, 월로 따지면 1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1만 원 정도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해주겠다라는 것이니까요. 또 이런 부분은 이거 지금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전세도 앞서 제가 전세에는 비과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세를 할 경우는 소득 환산을 안 합니다. 전세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 즉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가격 3억 이하인 이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놓은 주택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 환산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1,333만 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주택을 보유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혜택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설령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막상 부담하는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3만 원, 9만 원 정도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포기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세미나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